지난 8편 동안 우린 인공지능 시대의 돈이 흐르는 길을 하나씩 다 찍었어. 근데 충격적인 사실 하나. 전 세계 인공지능 두뇌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10개 중 8개를 한국이 만들어. 세계 1등이야. 그런데 정작 우리 국민 대부분은 미국산 챗GPT를 써. 부품은 세계 1등인데 안방은 내준 거야. 대체 왜 이럴까? 오늘은 이 시리즈의 마지막 편이야. 그래서 지금까지 찍은 8개의 좌표를 한 장의 지도로 싹 정리할 거야. 돈이 어느 길목으로 흐르는지, 거품이 꺼져도 끝까지 살아남을 자리는 어디인지, 그리고 그 지도 위에서 한국이 진짜로 이길 수 있는 자리는 어딘지까지. 끝까지 보면 인공지능 뉴스를 보는 눈이 확 트일 거야. 마지막엔 평생 써먹을 5문장짜리 나침반도 지어줄게. 시작하자. 자, 지도를 펼쳐보자. 인공지능 시대의 돈은 마치 4층짜리 빌딩처럼 4개의 층을 따라 흘러. 맨 아래부터 곡괭이, 통행세, 지능, 그리고 요리사. 이 네 단어만 알면 복잡한 인공지능 경제가 한눈에 들어와. 맨 아래 1층은 곡괭이. 금광이 터지면 제일 먼저 돈 버는 건 곡괭이랑 삽을 파는 사람이지. 인공지능에선 반도체, 전기, 그리고 공장에서 물건을 나르고 조립하는 인공지능 로봇. 그러니까 캐는 도구들이야. 좌표 1번부터 4번까지 봤던 자리지. 단점은 하나, 붐이 식으면 곡괭이도 같이 식어. 경기를 타거든. 2층은 통행세. 금을 캐든 못 캐든 길목만 지곳 있으면 지나가는 모두에게 통과료를 받는 자리야. 전 세계 데이터를 보관하는 거대 클라우드, 인공지능 칩의 황제가 진 소프트웨어, 대만의 칩 공장. 거품이 꺼져도 이들은 통행세를 걷어. 그래서 가장 안전한 자리로 꼽혔지. 3층은 지능, 그 통행세를 타내고 그 위에서 진짜 인공지능 두뇌를 만드는 회사들이야. 우리가 매일 쓰는 챗봇을 만든 곳들이지. 제일 똑똑하고 화려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통행세를 제일 많이 내느라 아직 적자에 허덕여. 꼭대기 4층은 요리사. 헐값이 된 지능을 가져다 의사나 변호사 같은 손님의 진짜 문제를 풀어 비싸게 파는 응용 서비스야. 재료가 싸질수록 오히려 더 남기는 바로 지난 편의 주인공이었지. 그럼 우리가 봤던 거품은 어디 있을까? 거품은 특정 층이 아니라 이 빌딩 전체에 자욱하게 낀 안개 같은 거야. 이 안개가 걷히고 나면 어떤 층이 멀쩡히 살아남을까? 바로 통행세를 걷는 자리와 대체 불가능한 1층 곡괭이야. 자, 빌딩을 다 펼쳤으니 진짜 질문. 한국은 이 4층 빌딩 어디에 서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의 가장 강한 자리는 맨 아래 곡괭이층이야. 그것도 평범한 곡괭이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곡괭이지. 인공지능 두뇌가 한꺼번에 엄청난 정보를 펼쳐보려면 특수 고속 메모리가 꼭 필요한데 바로 이걸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들어. 이 특수 메모리 전 세계에서 10개 중 8개가 한국산이야. 한 회사가 시장의 절반을 쥐고 있고 다른 한 회사가 약 3할까지 무섭게 추격하면서 둘이 시장을 거의 장악했어. 인공지능 회사들이 줄을 서서 사정하는 귀한 부품이지 더 깊은 자리도 있어. 이 귀한 메모리를 쌓아붙이는 특수 장비, 그러니까 곡괭이를 찍어내는 붕어빵 틀이 있는데 이걸 한국의 한 회사가 전 세계 10대 중 7대나 만들어. 곡괭이도 1등, 곡괭이 만드는 공장도 1등인 거야. 왜 이게 그렇게 대단할까? 이 부품은 아무나 못 만들어. 수십 년 쌓은 기술, 천문학적인 공장 투자, 그리고 분량 없이 찍어내는 노하우가 다 있어야 하거든. 전 세계에서 이걸 제대로 만드는 회사는 손에 꼽아. 그래서 인공지능 붐이 부는 한 두뇌를 만들려면 누구든 한국에 와서 줄을 서야 해. 이게 한국이 진 가장 깊은 참호야. 물론 약점도 있어. 곡괭이는 붐을 타. 인공지능 투자가 잠깐 주춤하면 주문도 출렁이지. 그래서 한국은 이 1등 자리를 지키는 동시에 위층에도 깃발을 꽂아야 해. 자, 그럼 위층에서 한국은 어떨까? 둘째 층 통행세로 올라가면 분위기가 확 바뀌어. 솔직히 말하면 한국은 여기서 통행세를 걷기보다 내는 쪽이야. 우리 기업들이 쓰는 클라우드 상당수가 미국 거대 기업들 거고 그때마다 통행료가 바다 건너로 나가. 그나마 국내에선 한 국산 기업이 이 클라우드 시장 2위를 지키며 일부를 걷고 있긴 해. 근데 통행세에도 두 종류가 있어. 데이터가 지나가는 디지털 요금소는 미국에 내지만 그 요금소를 환하게 밝히는 전기 통행세는 한국이 미국 본토에서 걷기 시작했어. 미국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짓느라 변압기랑 전선이 동나서 주문하면 4년을 기다려야 할 정도거든. 그 틈에 한국 전력 회사들이 미국의 수출기를 뚫었지. 좌표 4번에서 봤던 통행세 도로를 까는 그 자리야. 셋째 층 지능으로 올라가면 의외로 한국도 명함을 내밀어. 여러 한국 기업이 저마다 한국어를 가장 잘하는 인공지능 두뇌를 만들고 있거든. 세계에서 주목할 만한 인공지능 모델을 가진 나라를 꼽으면 미국과 중국 다음이 바로 한국이야. 당당한 세계 3위지. 근데 여기서 잔인한 현실이 나와. 바로 돈의 크기야. 미국 빅테크 단 한 곳이 1년에 인공지능 설비에 쏟아붓는 돈이 한국 기업들이 1년 동안 받는 인공지능 투자금의 수십 배에서 많게는 100배에 이를 만큼 커.
다윗과 골리앗이지. 가장 똑똑한 두뇌를 만드는 정면 승부에선 체급 차이가 너무 커. 그래서 한국이 택한 길은 안방 사수야. 남의 인공지능에 우리 국민 데이터랑 나라 행정을 통째로 맡길 순 없으니 한국어와 우리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국산 대표 인공지능을 정부가 직접 키우기로 한 거지. 거대 모델로 세계를 정복하겠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 집 안방은 우리가 지키겠다는 전략이야. 이 안방 사수의 나라가 진심이야. 올해 인공지능에만 10조 원 가까운 나랏돈을 걸었어. 인공지능을 돌리는 핵심 장비인 그래픽카드도 엔비디아한테서 26만 장을 먼저 받기로 약속을 받아냈지. 세계에서 손꼽히는 규모야. 인공지능 3대 강국이 되겠다는 국가 목표를 내건 거야. 재밌는 반전도 있어. 정부가 국가대표 인공지능을 뽑는 첫 관문에서 의외로 국내 1등 플랫폼이 한 번 미끄러졌어. 그만큼 이 안방 싸움이 치열하다는 신호지. 게다가 한국은 미국한테선 핵심 장비를 받고 중국의 거센 추격은 따돌려야 하는 외줄 타기 위해 서 있어. 안방 사수가 그냥 구호가 아닌 이유야. 자, 이제 꼭대기 4층 요리사. 사실 여기에 한국의 진짜 비밀병기가 숨어 있어. 한국은 세계에서 제일 큰 인공지능 두뇌는 못 만들어도 특정 분야를 기막히게 요리하는 세계 최고 요리사는 이미 됐거든. 대표 선수가 한 의료 인공지능 회사야. 엑스레이나 CT 사진에서 암을 찾아주는데 작년 매출의 무려 열의 9을 해외에서 벌었어. 한국에서 만들어 전 세계 병원에 내다 파는 보기 드문 수출형 요리사지. 왜 하필 의료에서 통할까? 의료는 규제가 깐깐하고 데이터 장벽이 엄청 높아. 그래서 돈 많은 거대 기업도 함부로 못 들어와. 바로 그 어려운 문을 한국 회사가 수십 년 노하우로 먼저 열어버린 거야. 기업용 시장엔 또 다른 강자가 있어. 회사들의 산더미 같은 서류를 인공지능으로 척척 처리해주는 회사인데 최근 5천억 원 넘는 투자를 받으며 한국 첫 인공지능 유니콘, 그러니까 기업값 1조 원이 넘는 스타트업으로 올라섰지. 지금은 증시 상장까지 준비하고 있어. 우리 손안에도 한국요리사가 들어와 있어. 인터넷이 끊겨도 폰 안에서 바로 도는 갤럭시 속 인공지능이 대표적이지. 그리고 전 세계가 사랑하는 K-웹툰과 K-콘텐츠에 인공지능을 입히는 것도 한국만이 가진 무기야. 정리하면 한국은 의료, 손안의 기기, 그리고 K-콘텐츠처럼 남이 쉽게 못 들어오는 틈새에서 세계 최고 요리사가 됐어. 거대 모델은 못 만들어도 특정 요리는 세계로 수출하는 거지. 이게 한국 요리사층의 진짜 모습이야. 자, 여기서 환상을 한꺼풀 벗기고 불편한 진실도 봐야 해. 한국 인공지능엔 뼈아픈 역설이 있거든. 한국은 인구수 대비 인공지능 특허가 2년 연속 세계 1등이고 세기술을 받아들이는 속도도 세계에서 가장 빨라. 근데 정작 우리가 매일 쓰는 대표 인공지능은 대부분 미국산이야. 씨앗은 우리가 제일 많이 뿌리고 제일 빨리 키우는데 열매는 남이 따가는 격이지. 뒤집어 보면 그만큼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절박하게 인공지능을 실험하는 나라라는 뜻이기도 해. 더 아픈 건 사람이야. 인공지능을 만들 핵심 인재가 갈수록 부족해서 몇 년 안에 수만 명이 모자랄 거란 경고가 나와. 키운 인재마저 더 좋은 대우를 찾아 해외로 빠져나가지. 곡괭이는 세계 1등으로 만드는데 정작 그걸 휘두를 사람이 부족한 거야. 마지막 약점은 좁은 시장이야. 한국어로 만든 똑똑한 인공지능도 결국 한국어 쓰는 사람들 안에서 주로 돌아. 세계로 거침없이 뻗어나가는 미국, 중국 서비스에 비하면 운동장 자체가 작은 거지. 이게 한국이 정직하게 마주해야 할 현실이야. 그렇다고 주눅들 필요는 전혀 없어. 세상 모든 자리를 다 가질 필요는 없거든. 진짜 실력은 우리가 확실히 이기는 자리와 절대 못 이기는 자리를 냉정하게 구분하는 거야. 자, 그래서 한국의 배팅은 이렇게 정의돼. 한국의 배팅은 딱 세 갈래야. 첫째, 절대 안 뺏기는 다이아몬드 곡괭이. 그러니까 특수 메모리와 장비의 세계 1등을 끝까지 지키는 것. 둘째, 의료와 손안의 기기, K 콘텐츠 같은 틈새에서 세계 최고 요리사가 되는 것. 셋째, 거대 모델 정면 승부는 접고 우리 안방만큼은 국산 인공지능으로 지키는 것. 반대로 돈으로 맞붙는 거대 두뇌 경쟁은 환상이니 접는 게 현명해. 4층 빌딩으로 그려보면 이래. 1층 한가운데엔 한국이 가장 큰 깃발을 꽂았어. 꼭대기 4층 구석구석엔 알짜배기 자리마다 작은 깃발들을 꽂았고 3층에선 오직 우리 집 안방 문 하나만 단단히 걸어 잠갔지. 굳이 빚을 내가며 남의 거대한 잔치상을 차려줄 필요는 없는 거야. 자, 약속한 시리즈 전체 나침반. 앞으로 인공지능 뉴스를 볼 때 이 5가지만 물어봐. 첫째, 이건 곡괭이야? 통행세야? 둘째, 거품이 꺼져도 통행세처럼 살아남는 자리야? 셋째, 한국이 1등인 곡괭이층 얘기야? 넷째, 남이 못 들어오는 틈새를 쥔 요리사야? 다섯째, 그냥 화려하기만 한 껍데기는 아니야? 이 5문장이면 어떤 인공지능 뉴스가 와도 지도 위에 딱 꽂을 수 있어. 영상 설명란에 이미지로 정리해둘게. 결국 핵심은 이거야. 세상에서 제일 화려한 자리가 꼭 제일 돈 잘 버는 자리는 아니더라. 한국은 가장 화려한 두뇌는 못 만들어도 그 두뇌에 꼭 필요한 부품과
아무도 못 따라하는 틈새를 단단히 쥐었어. 남의 잔치판을 차려주는 대신 세상에서 제일 비싼 곡괭이를 팔고 까다로운 틈새 요리로 실속을 챙기는 것. 이게 거품이 꺼져도 살아남을 한국의 베팅이야. 오늘 나온 회사 이름들은 추천이 아니야. 4층, 지도 위에 한국 기업들이 어디 서 있는지 보여주려고 꺼낸 사례일 뿐이지, 이 채널은 정보와 공부를 위한 곳이지 사고팔라는 권유를 하는 곳이 아니야. 투자에는 언제든 원금을 잃을 수 있고 모든 판단과 책임은 결국 너의 몫이라는 걸 꼭 기억해줘. 자, 드디어 긴 여정의 끝이야. 우린 함께 9개의 좌표를 다 찍었어. 재료인 메모리, 몸인 로봇, 두뇌인 칩, 그걸 굴리는 전기, 시장을 시키는 거품, 길목을 진 통행세, 그 위에 지능, 그걸 요리하는 응용, 그리고 오늘 한국의 베팅까지. 이제 네 손엔 인공지능 시대의 지도 한 장이 온전히 완성됐어. AI 시대의 좌표 시리즈 9편을 끝까지 함께 해줘서 진심으로 고마워. 혹시 중간부터 봤다면 처음부터 순서대로 보면 이 지도가 훨씬 또렷하게 이어져. 재생 목록에 다 모아뒀어. 다음 시즌엔 이 지도를 들고 세상을 움직이는 진짜 피, 에너지의 좌표로 찾아올게. 구독이랑 알림 켜두면 제일 먼저 받아볼 수 있어. 우리 끝까지 잃지 않는 투자하자. 안녕.